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3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세상에 진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속 터지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고부 갈등도 거의 없고 시대값질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 유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찌됐건 그게 제 일이 되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랑 파혼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재미있기도 하네요.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추억도 정리할 겸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생각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작년 초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오랜 시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행복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며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는데 걔네 부모님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엔 부족한 제 능력 때문이기도 하죠. 3살 차이였던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공부를 하던 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도 길고 긴 시간을 잘 버티고서 뜻하던 바를 이루었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받았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와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뒤에 제 욕심으로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더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학위를 마친 덕분에 지금은 저희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이나 대우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찌감치 저희 아빠가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발 공장을 운영하셔서 지금은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등지로 수출까지 많이 하고 있는 작지만 튼튼한 중소기업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남동생과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나 있는 남동생은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애초에 대학부터 다른 쪽 전공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충분히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같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에는 언제든지 상식선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힘든 레지던트 기간 중이었고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오랜 시간 묵묵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로 고생 많이 했고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고 평범한 집안에서 의대를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죠. 지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님은 거의 혼자의 힘으로 가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공장을 다니시다가 몸을 크게 다치셨고 그 뒤로는 어머님 식당에서 배달을 하거나 잡일을 같이 거들면서 사세요. 어머님이 1년에 명절 이틀 빼고 쉬는 날 없이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남자친구를 공부시켰어요. 전교 1등을 할 만큼 머리가 좋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없는 살림 쪽에서 대학생 과외까지 시켜가며 결국엔 의대생을 만드셨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아들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남자친구를 소개받아서 지금까지 언젠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애를 했고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물이 흐르듯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친정부모님이 서울의 작은 신혼집까지 장만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절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매로 만난 것도 아니고
4년이 넘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지참금이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해본 적 없었죠. 제 대학 친구들 중에도 의사랑 결혼하거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남편과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단하게 뭔가를 해가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TV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열쇠를 몇 개 해오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단지 결혼 승낙을 받으러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완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할 때 한번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다 보니 어머님 생신 때 찾아뵙고 선물 드린 적도 있고 남자친구 친척 결혼식에 찾아가서 한 번 더 만나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제 첫인상을 좋게 보시진 않았나 봐요. 어머님 생신 때 뭘 선물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인 것뿐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꽃다발과 10만 원 정도 하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 선물을 확인하고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그날 그 뒤로 저한테 말도 한 번 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저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바라셨던 걸까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마침 자기 엄마 생신이라길래 미리 얼굴 한번 보러 찾아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가 갑이고 저는 을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날 괜히 갔다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에게 제 뒷담화를 엄청나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자가 키가 너무 크다느니 관상을 봤는데 기가 세 보여서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너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그런 애 아니라고 저를 변호해줬지만 한 번 첫인상이 잘못 바뀌어서 어머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예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회사를 다니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으셨고 본인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인지 그것만 판단하셨습니다. 너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지? 우리 아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뒷바라지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이 낳는다고 그만둬야 하는 곳도 아니고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의사 남편을 얻어서 남편 버는 돈으로 놀고 먹고 팔자를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이라면 우리 집에도 부족함 없이 있고 제 연봉도 1억에 육박합니다. 전혀 어머님 아들에게 기대서 공짜로 먹고 살 생각은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어머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만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시고는 아빠가 차는 뭘 타고 다니시는지, 본가의 집은 몇 평인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등을 물어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잔소리를 할 때 막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면 그냥 결혼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버님 사업은 요즘도 별일 없이 잘 되고 있고. 제게는 별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만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간에서 남자친구만 난처해하며 부모님을 말려대고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저도 두 분들을 상대하면서 기분은 점점 안 좋았어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고 아버님이 선을 넘을 때마다 잊어버리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만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쌓이니까 나중엔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딱히 실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저를 싫어하시고 뭔가 나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것 같아서 그 집안 식구들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많았죠. 하도 저를 미워하시니 점수 좀 따보려고 선물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설픈 거 해드리면 예전에 어머님 생일 선물처럼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한 벌씩 사서 남자친구를 통해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에 대해 오해하고 미워하시니까 단지 마음을 돌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 돈으로 산 거라고 의심을 하질 않나? 끝까지 제가 골라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 너가 사서 보냈다고 치자. 어차피 계산은 우리 아들 카드로 했겠지. 괜히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린 건데 이따위 반응을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뒤로는 잘 보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쯤에는 저도 지쳐서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예쁨 받고 사는 건 포기해야겠다 싶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서울에서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은 없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이었고 정작 더 큰 문제는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뒤로부터 시작되었죠.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따로 연락하시더니 남자친구 몰래 저랑 둘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주말에 몰래 내려오라고 하시길래 솔직히 그때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이제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려고 부르는 줄 알고 살짝 신이 나서 내려갔는데 그때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의사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너도 그동안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었을 거다. 내가 염치 없이 많은 거 바라는 사람 아니야. 딱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자.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집 빼고 현금으로 10억을 어머님 통장에 예치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은 너희들 둘이 사는 거니까 내 아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돈 쓰겠다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병원 차릴 때 개원 자금으로 쓸 거다. 어차피 너한테 좋은 일이잖니? 지금도 주변에서 자기 아들 소개받고 싶다는 강남 부자들이 널렸다면서 저와 오랜 기간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지만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두 사람 만난다고 할 때 솔직히 난 처음부터 반대했어. 외국 유학 갔다 오면 좀 문란한 경우도 많다고 해서. 원래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안 좋아한다며? 나는 너랑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너도 참 야망이 대단하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내가 지금 황금 같은 주말에 몇 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 서울의 집은 기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해오길 원하셨는데 어차피 집이야 결혼하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서 집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현금 10억을 어머님 통장에 넣어두라는 건 완전히 선 넘는 일이잖아요. 강남에 병원 개원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다는데 저는 도저히 뭔 소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정불안하면 내가 계약서라도 써주면 되잖아. 나도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 없다. 다만 너희 집안이 진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줄 정도로 재산이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야.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사위 뒷바라지를 해줘가며 저를 시집 보내야 하는 건데요? 현금 10억은 말도 안 되는 돈이고 제가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딸을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 없이 키워놨는데 시집 보내려고 아파트에 현금 10억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님한테 이건 좀 과한 조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너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모르는 것 같네. 원래 의사사위 얻으려면 병원 개원은 처가에서 해줘야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병원 차리면 누가 가장 덕을 보겠어? 나야?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 어떤 여자는 자기 딸이랑 우리 아들 결혼만 시켜주면 바로 10억 내놓겠다 하더라. 내가 너를 알고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부모님이 순진하게 키우셨나 보네.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과한 조건을 제시한 건지, 너가 의사 남편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 건지.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고민이었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소리 들었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내 선에서 알아서 헤어지는 것이 맞나 싶었죠. 일단 부모님보다 먼저 남자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이런 결혼 조건을 제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솔직히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심한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도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어른들이 잘 모르고 괜히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면 될 거고 원래 하려던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시하기엔 어머님이 너무 진지하게 말을 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어머니 될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은 의미에서 남자친구는 아직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쪽 집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뿐이거든요. 절대 내가 부족하니까 집을 해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렇게 마치 시댁 집안의 조공을 바치라는 듯이 이야기하시니 집을 해가야겠다는 마음조차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상견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말을 안 하고 미뤘다가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이 정도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표정이 굳어지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엄마는 바로 그냥 이 결혼을 접자고 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10억? 내 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 억만금이 아깝겠니? 근데 그 집안은 생각부터 틀려먹었어. 그쪽 자식만 귀한 자식이 아니고 내 딸도 능력 있고 똑똑한데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큰 지참금까지 짊어지고 시집을 가야 하냐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집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집을 가면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할 거라고 시집가지 말라셨어요. 우리는 의사 사위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어차피 밥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정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아빠 엄마가 보기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빠는 자기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원래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에 나중에 제 몫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경기도의 건물을 팔아서 10억까지 다 맞춰줄 수 있다 하셨어요. 의사 사위 얻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빠 생각에도 이렇게 돈부터 들이대며 시집을 가게 된다면 과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본전 생각과 손익만 따지면서 결혼 생활 자체가 불행해질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비교적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순전히 능력으로 자수성가하셨거든요. 두 분 결혼할 때 아빠가 외할아버지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따님이랑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10년 안에 호강시키겠다 말씀하셔서 결혼 승낙을 받아내셨고 실제로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외할아버지 도움 없이 10년 안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제가 어떻게 부모님 돈을 받고 시집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너희 부모님이 하고 있는 기대만큼 내 능력으로 충족시켜 드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상견례 하기 전에 지금 끝내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난 아니야.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너랑 나랑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왜 필요해? 애초에 처가 부모님이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더라도 상관없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능력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쌩쌩하고 이제 겨우 간신히 전문이 땄는데 개원은 무슨 개원이냐면서 엄마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지 몰라도 시골 사람이라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애원했습니다. 그날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했고 저도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싫고 무서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자친구가 잘 이야기해서 신혼집이고 10억이고 다 없던 걸로 하겠다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바람에 당장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긴 했지만 이대로 잘 풀리고 결혼까지 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 그렇게까진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입이 너무 싸네구나. 내가 나조차고 이래? 전부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머님은 너희들이 왜 아파트가 필요한지, 나중에 아들이 병원을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지금 당장 현금 10억 가져오라고 한 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일단 취소하겠대요. 대신 나중에 개원자금을 저희 집에서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하나 쓰고 같이 변호사 찾아서 공증을 받는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심 쓰듯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야. 너 정말 내 아들한테 잘해야 한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서 어머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자친구의 설득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서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남자친구에게 달려가서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자고 했어요.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울면서 저를 붙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쉽거나 슬픈 생각이 더 이상 들진 않았습니다. 그 집 아줌마한테 너무 크게 대어서 그런지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컸고 앞으로 그 집안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한때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헤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저를 붙잡아도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니 잠깐 기다려보라며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이고 돈이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잘못되는 꼴 보고 싶어? 하지만 남자친구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집 아줌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제 귀에 잘 들렸습니다. 넌 평생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다 해오는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러다 남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희는 끝이 났습니다. 통화를 다 마치고 그 사람도 어이가 없었는지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헤어지고 난 후에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었는지 한참 후에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종종 한 번만 다시 만나자는 카톡도 저한테 보내긴 했지만 전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나 만난 연애가 그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내 인생의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아빠 친구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양쪽 부모님들이 주선해주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8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끼리 친분이 있어서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가을에 결혼식하는 것을 목표로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과는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워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 부모님도 저를 정말 예뻐해주고 좋아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다시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건 굳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억지로 결혼을 하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갈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냥 젊었을 때 연애만 하는 거라면 모를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고 양쪽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에서 불편해하는 상황을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전 남자친구는 반년 전 새벽에 술 먹고 전화 온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말에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헤어지진 않았을 건데 엄마를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건 그 사람과 제가 어머님 반대가 아니었다고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자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 사연을 쓰게 되면서 오랜만에 그때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금 10억을 들고 결혼해달라고 싹싹 빌 만큼 제가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쪽 아주머님은 본인 취향에 딱 맞는 10억 가진 강남 부자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